북한이 연이어 ICBM급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자 니키 헤일리 유엔 조제비 대사는 북한과의 대화는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고강도 대북 제재와 함께 군사 옵션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이런 가운데 북한이 ICBM보다 진일보한 기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 도발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오늘 관련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헤일리 대사의 이야기, 대화는 이제 끝났다. 상당히 강도 높은 이야기인데 그럼 앞으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군사 옵션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예, 뭐 당장 군사 옵션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예. 일단 대화가 끝났다고 하는 얘기는 사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90년대 초부터 20여 년 동안 많은 대화를 했었죠. 남북 간에, 미북 간에, 또 중국을 포함한 6자 회담을 통해서 그 많은 대화를 했었고 또 많은 합의들이 이루어졌었고, 그리고 유엔 안보리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또 핵실험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했지만 사실은 그 모든 노력들이 실패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예. 오늘날과 같이 북한이 핵 미사일 역량을 이 정도 갖출 수 있게 된 것은 결국은 대화를 통한 외교적인 방법이 사실상 수명을 다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미국도 북한을 향해서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고 하는 대북 정책을 내놨는데 거기서 관여는 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의 자리로 나와라 라고 요구를 하는데 북한이 그걸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자리에 나오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예. 거기에는 군사적인 옵션도 있지만 비군사적인 옵션이 있는데 그동안 북한은 비군사적인 옵션 중에도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것이 꽤 많이 있다. 예. 따라서 그런 것들을 모두 앞으로 실천으로 옮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 것이고, 예. 만약에 그 모든 것이 다 안 될 경우 얘는 군사적인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을 보면 미국과 북한이 뭔가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인다, 이런 의견들도 많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아무래도 현 상황에서는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화성 14호 발사를 벌써 2번이나 했고, 만약 세 번째 발사로 간다 그러면 북한은 분명히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실전 배치를 선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졌다라는 것으로 이제 인식이 될 것이 있고, 또한 그 데드라인을 사실상 넘어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뭐 지금은 계속 이제 압박을 가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이용해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뭐 경제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할 것 같은데, 사실 이것조차도 뭐 뉴스 보시면 아시지만 이게 쉬운 상황은 아니기 예.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내를 하지만은 만약 북한이 정말 3차 화성 14호 발사라든가 아니면 제6차 핵실험을 할 경우에는 이제는 미국도 더 이상 인내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군사적 옵션을 이제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국 현지 언론에서는 지금 정권 교체론 이야기가 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이게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물론 정권 교체와 관련된 얘기는 뭐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 그동안 많이 나왔었죠. 이를테면 지금 김정은의 의지를 꺾고 생각을 바꿔놔야 되는데, 예. 김정은이 그걸 끝내 거부하고 국제사회 요구에 불응한다면 결국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군사적인 옵션이 있습니다. 군사적인 옵션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위험들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아예 김정은을 정권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다른 세력이 그 권력을 잡도록 한다면 결국은 지금과 같은 위험을 최소화시키면서 핵 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니냐라고 내놓고 있는 것인데, 그 자체도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권 교체라고 하는 그 목적, 그런 목표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물밑에서 협상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예. 그렇게 되면 한국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정권 교체와 관련되는 것이고, 그것을 미국
언론에서 그걸 공식적으로 거론을 하고 있고 예.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만약에 김정은은 핵 미사일이 자신의 정권을 지켜주는 보검과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만약에 북한이 끝내 국제사회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결국 자신의 정권을 지켜주는 보검이 아니라 결국 스스로 그 정권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정권의 종말을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김정은이 인식하도록 예. 만들어주는 아마 그런 조치, 그런 선택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방금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우리나라가 지금 낙동강 오리알 아니면 뭐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그런 형국에 빠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이다.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우리로서는 정말 할 게 없는 건가요?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사실 좀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북 대화를 제의한 상황이고 예. 이런 상황에서 사실 비공식적 루트를 통해서 이 남북 대화를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북측에 여러 가지 대화 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제 북한은 거기에 대응해서 사실상 이제 미사일 발사로 모든 걸 무산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예. 사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현재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참 답이 없다라는 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한 가지 제가 보탠다면 결국 이제 지금 사태의 중심에 여러 국가들이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요. 예. 역시 미국과 중국이 이제 대립을 하면서 중심에 있는데 결국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첫째는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얼마나 안전하게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것인가 예.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미국의 핵우산과 확장 억제에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연합억제력을 높여야 된다는 말이죠.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또 그 열쇠를 쥐고 있는 나라가 역시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과 긴밀한 공조, 투명한 의사소통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이 배제되는 상태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예. 투명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역시 우리는 중국과도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화의 통로를 유지하면서 역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뭐 패싱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네. 패싱이 되지 않도록 외톨이가 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우리가 거죠. 강대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핵대 재래식은 사실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도 뭔가 좀 강대강의 전략을 구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역시 이제 핵에는 공포의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비핵화라고 하는 분명한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핵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선택을 하지는 않고 있지요. 그러나 이제 그 대안으로서 고려되고 또 제기되고 있는 것이 1991년에 철수했던 주한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다시 갖다 놓는 문제. 이런 문제는 아직 한국과 미국이 공식적으로 협의를 개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역시 우리 대한민국 영토에 전술 핵무기가 다시 들어온다면 김정은이도 마음대로 핵무기를 들었다 놨다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다시 한다고 하는 것은 핵무기의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핵화 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 외에도 우리가 북한에 어떤 그 강력한 응징 조치를 할 수 있는 지금 삼축 체제를 발전시키고 있는데요. 네. 그런 삼축 체제를 발전시키고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한미 미사일 협정 지침을 이제 개정하는 문제라든지 또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핵 추진 잠수함을 검토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 역량을 높여서 북한이 감히 우리에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또 공격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예. 그런 역량들을 구비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네.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 말씀해주신 한미 간의 공조, 미국과의 공조 외에도 또 문 대통령이 우리만의 독자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라 이렇게 또 지시를 했다고 하던데요. 어떤 것들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앞서 센터장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삼축 체제가 가장 이제 기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킬체인이라던가 그다음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그밖에 이제 한국형 대량 응징 보복 체계 등이 있는데 사실 그 중에
중에서 이제 핵심인 것이 이제 보복할 수 있는 그런 예.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한미 미사일 협정 개정 이 발언이 나온 것이 그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무 2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거리가 800km로 북한 전역 타격이 가능한데 탄두 무게가 이제 500kg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하 시설물이 대부분 군사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타격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500kg 이상의 탄두를 가져야 효과적인 그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아직은 그게 이제 한미 미사일 지침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정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만의 억제력을 갖는 것이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전개는 이제 약발이 다 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상대방은 핵을 가졌지 않습니까? 가졌다라고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런 무기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는 비판도 많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사실 북한이 핵 미사일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력에 비하면 뭐 그렇게 큰 것이 아니지요. 네. 근데 결국 북한이 김정은 정권이 저렇게 미국을 향해서 도전하는 것은 미국이 군사적인 선택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 중국을 의식하고 또 대한민국 동맹국과 또 미국민의 안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군사적으로 북한을 타격하지 못할 것이다. 예.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미국을 향해서 도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만약에 북한이 그런 도전을 할 경우 미국이 바로 때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절박함을 갖는다면 그렇게 감히 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북한의 행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이 2010년에 우리를 향해서 천안함 피격을 했고 예. 연평도 포격을 했지만 우리가 원점 타격을 하겠다. 실제 북한이 그런 시도를 했을 때 우리가 강력하게 응징을 한 이후에는 사실 그런 도발을 못 하거든요. 예. 지금 북한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말로만 이렇게 한 것이 결국 북한의 행동을 제약하는 데 상당히 제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를테면 뭐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예. 비원비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것이 북한의 행동을 막지 못한다 하는 것인데 역시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송영무 장관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전략 자산을 상시 배치한다든지 확장 억제를 보다 구체화시킨다든지 만약에 북한이 지금 레드라인에 이제 거의 근접해서 밟는 상태인데 예. 그걸 넘어서 실제 우리를 타격하기 위한 그런 자세와 의지를 보여준다면 예. 그때는 가차없이 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대비 태세를 확고하게 보여주고 그걸 김정은에게 입력시키는 그런 조치들이 지금 필요한 것이죠.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미국이 가장 지금 중국에 대해서 압박수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실효성이 중국에 대한 압박은 없는 게 아니냐. 중국은 어차피 자국의 판단에 따라서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도발을 하게끔 놔둔 상황인데 계속해서 미국이 중국에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게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 미중 간에는 이 한반도 문제 말고도 특히 이제 남중국해 문제까지도 같이 이제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예. 경제 문제도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남중국해 문제를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이제 영토 문제이기도 하고 또 중국의 국익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절대 이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만약 이제 미국이 중국을 설득하려면은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전혀 이제 그럴 수 없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양국이 이제 강대강으로 가고 있고 또한 이제 중국 그 보수 쪽에서 얘기하는 바로는 자꾸 이제 미국이 이 북한 문제 가지고 중국을 너무 괴롭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식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지만은 이게 제대로 먹히지 않는 것은 다 그런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보탠다면은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비서실장 교대하는 그 자리에 이제 국무위원들을 모아놓고 예. 북한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지난번 마라라고 회담에서 미중 간에 무언가 일정한 협의가 있었고 중국이 얼마 동안 기다려달라.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해서 북한을 움직여 보겠다. 예. 그러니 중국을 향한 어떤 환율 조작국이라든지 또는 무역 제재라든지 이런 것도 좀 유보해달라. 아마 그런 얘기들이 오간 것 같은데 미국은 중국이 그렇게 움직였다고는 하지만 사실 별 효과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
다시 말하면 제3자 제재를 지난번에 시범적으로 단둥은행에 대해서 했는데 예. 이제는 미의회에서 모든 법안이 통과가 됐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미국도 일정한 피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예. 그런 피해를 감수하고 이걸 시행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이것을 할 경우 과연 중국이 얼만큼 감내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중국이 그걸 감내하고 미국과 척을 지고 끝까지 미국과 대치할 것인가. 예. 아니면 뭔가 접점을 찾아서 북한을 움직이기 위한 그런 조치를 취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어떨까요? 역시 중국과 비슷한 태도라고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미국과 좀 얽혀 있는 문제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이제 시리아 ISIS 관련된 문제도, IS 관련된 문제들도 있고, 특히 네. 시리아 관련돼서는 시리아의 가장 큰 우방 중에 하나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도 결국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한 미러 간에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이제 계속적으로 뭐 제재라든가 이런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은 러시아도 과거에 정말 이 세계를 호령하던 양대 강국 아니었습니까? 이 어떻게 보면 자존심 싸움 때문에 사실 이제 미국이 여러 가지 제재를 하고 있지만 쉽게 풀릴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국정원이 그 어제 정보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진일 보안 기술 북한이 또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실험일까요? 아니면 뭐 SLBM일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뭐 국정원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북한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자기들이.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제 자축위원회 참가를 했을 때 군수공업부장이 그런 얘기를 했지요. 기동력과 타격력을 높인 신미사일을 계속 개발할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예. 기동력 또 타격 능력 그것은 결국 미사일의 사거리도 더 연장하고 그다음에 지금 국제사회가 의심하고 있는 재진입 기술에 대한 진일보 또 유도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외에도 타격 능력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핵실험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6차 핵실험 할지 안 할지 현재로서는 모르지만 할 가능성이 높지요. 그 시기는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더 도발적인 다시 말하면 이번에 2차 ICBM급 발사를 했는데도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경우 예. 그 수위를 더 높여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보고 대처 방안들을 강구해야 된다. 우리 정부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될 거예요. 신베를린 구상, 또 한반도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북한과의 대화 이런 것들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예.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역시 지금으로서는 국제사회와 일치된 한미연합 억제력을 강화하고 김정은을 압박해서 대화의 자리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네. 네, 지금까지 북한 이슈 짚어봤는데요.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김대영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